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정부가 모레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 운영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당초 내일 열리기로 한 회의가 거리두기 강화 방안의 확정과 발표를 위해 하루 앞당겨진 건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모레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의 사적 모임이 4인까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 운영하며 접종 완료자만 4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을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운영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 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대규모 행사와 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모레, 즉 이번 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됩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 보상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드리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유럽연합 내에서 2, 3일마다 2배로 늘고 있고 내년 1월이면 우세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에 백신 불평등 문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오미크론이 내년 1월 중순까지 EU 내에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U 영내에서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2, 3일마다 2배로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Und die Wissenschaft sagt uns, dass wir damit rechnen müssen, dass Mitte Januar bereits Omikron die neue dominante Variante in Europa sein wird. 그는 또 델타와 오미크론 확진자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의 보호책은 어린이를 포함한 백신 접종이고 추가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선 15일 신규 확진자가 7만 8천여 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만여 명으로 전날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백스 측은 오미크론으로 인해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에 백신 불평등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미크론에 새 백신이 필요할 경우 부자 나라들의 백신 사재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겁니다. That there may be an inequity 2.0 where we see wealthy countries hoard those vaccines once again like we saw at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코백스는 당초 올해 말까지 저소득 국가 등에 백신 20억 회분을 전달한다는 목표였지만 현 상황이라면 14억 회분 전달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오미크론 변이가 내년 초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델타 변이나 겨울철 호흡기 질환과 겹쳐서 갑자기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전체 감염자의 3% 정도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7배로 늘었고 뉴욕, 뉴저지 등 일부 지역에선 전체 감염자의 13%를 차지했습니다. We expect to see the proportion of Omicron cases here in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grow in the coming weeks. 미국 보건당국은 빠른 확산세에 힘입어 오미크론 감염자가 이르면 내년 1월쯤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넓게 퍼져 있는 델타 변이, 여기에 겨울철 유행이 돌아오는 독감 등 호흡기 질환과 겹쳐 확산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잘 피할 경우 내년 봄쯤 유행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올 수도 있지만 낙관적으로만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미 보건당국은 현재 접종 중인 화이자, 모더나의 mRNA 백신이 오미크론에 대해 효과가 떨어지는 건 맞지만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 환자에 대해선 여전히 70%의 보호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오미크론에 특화된 백신이 꼭 필요하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차 접종을 할 경우 보호 효과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3차 접종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And so finally, our booster vaccine regimens work against Omicron. At this point, there is no need for a variant-specific booster. 미국 보건당국은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될 경우 현재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는 의료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2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25명이 늘어 989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사망자는 62명이 증가해 치명률 0.83%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20명 늘어 누적 148명입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27,680명,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는 확진자는 1,033명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장남의 도박 의혹이 불거지자 오늘 아침 곧바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다현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사과문을 냈다고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들이 도박장을 드나들고 온라인 도박을 한 의혹이 있다는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의 장남은 2019년부터 2년간 해외 게임 사이트와 서울 신촌, 경기 성남의 불법 도박장을 이용한 경험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 상습 불법 도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서면으로 낸 입장문에서 관련 보도가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들이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 이력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도 어제 사과를 했죠.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에 써낸 이력과 수상 내역을 두고 허위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어제 관련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언론 노출을 꺼려오던 김 씨는 어제 오후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연합뉴스 취재진을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언급이 알려진 직후 윤석열 후보는 자신도 송구하다고 밝혔는데 윤 후보가 조만간 부인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할 거란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밤사이 서울과 경기 곳곳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는 축사에 불이 나 돼지 55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레인이 탑재된 화물 트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엔진 안쪽으로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도로에서 5톤짜리 화물 트럭에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트럭의 엔진룸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에 탄 흰색 차량을 살핍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에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대부분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돼지 축사 한 동이 불에 타 벽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돼지 550여 마리가 폐사하고 축사 일부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4억 9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축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한 농협 직원이 치매를 앓던 노인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를 몰래 해지한 뒤에 예금을 가로채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직원은 가로챈 돈을 신용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모 씨는 지난 5월 고인이 된 아버지 유산을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증상 악화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당시 농협 정기예금을 해지했다고 전산상에 기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묻자 아버지가 직접 해지했다고 말했습니다. 26일 날 1시 50분 정도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해지 지급 처리를 요청을 하셨고, 당시 장 씨 아버지는 충청남도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이 해지된 단위농협은 경기도 부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부천 농협에 해봤더니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현금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때 당시에 외출하신 적이 있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해지 당시 예금 잔고는 640만 원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이 돈을 아버지가 찾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가 온 게 맞다고. 맞는데 아버지가 이런 행색을 오셨던 분이. 하지만 며칠 뒤 말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스캔해둔 아버지 신분증 사진 파일을 이용해 자신이 예금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돈을 신용대출을 갚는 데 썼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이 직원은 이전 거래 전표에 남아있던 장 씨 아버지 필체를 흉내내 자신이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농협 측은 직원 개인 일탈로 생긴 일이라며 다음 주 감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횡령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3회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오던 작업도 내년 3월에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긴축의 속도를 내는 걸로 풀이됩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부양 위해서 사들여왔던 채권 규모를 축소하는 이른바 테이퍼링의 가속 페달을 밟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오다가 지난달부터 이걸 150억 달러씩 줄이겠다고 했는데 내년 1월부터는 300억 달러씩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속도대로 가면 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3월에 종료됩니다. We are phasing out our purchases more rapidly because with elevated inflation pressures and a rapidly strengthening labor market, the economy no longer needs increasing amounts of policy support. 돈 풀던 거 끝내면 다음은 본격적인 긴축, 금리 인상인데 연준은 내년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18명 가운데 10명이 내년에 금리가 3차례 인상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지난 9월 회의에선 3차례 인상의 의견을 낸 위원은 없었습니다.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물론 인플레이션 대응 위해서입니다. 연준은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 예상치를 4.2%에서 5.3%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도 기존 전망치 2.2%에서 2.6%로 올려잡았습니다. These problems have been larger and longer lasting than anticipated, exacerbated by waves of the virus. As a result, overall inflation is running well above our 2% longer run goal. 그러면서 파월 연준 의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 회복 과정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전한 불확실성을 우려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FOMC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코스피가 3,0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과 기관의 사자에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7.38포인트 상승한 3,006.77에 코스닥은 11.14포인트 오른 1,014.6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긴축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과 기관의 팔자에도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삼성출판사가 호실적에 힘입어 사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수출 호조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 제조 허가 소식에 사흘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전일 좋은 흐름을 보였던 아모레퍼시픽이 사흘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하지만 뉴욕의 거리는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화려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뉴욕에서 빠질 수 없는 구경거리, 백화점 쇼윈도 장식입니다. 각 백화점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쇼윈도를 꾸미고 있는데요. 차분했던 지난해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도 맨해튼 5번가에 있는 한 백화점 쇼윈도 공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Hello, New York City! 또 다른 백화점 쇼윈도는 마치 파티의 연회장이 연상됩니다. I think this year was probably a year where we knew that a holiday was going to have to be more meaningful, more beautiful, more enticing, more playful, warmer than ever. 거리의 일반 매장들도 저마다의 색깔로 채색되고 있는데 시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You still got to wear your mask and do your things and get your vaccines and stuff. But it's nice to be out again, seeing people, enjoying things. It's just great to start over again. 하지만 맨해튼 거리 곳곳에는 코로나 선별 진료소가 마련되어 있고 새해 맞이 행사는 백신 접종 완료한 경우만 참석하는 등 여전히 뉴욕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시 도심 한가운데 마련된 특설링. 주변 상인들이 주최한 상점과 프로레슬링의 무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경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립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열렬히 손뼉을 치며 응원하는 사람들. 이에 힘을 얻어 일본 현역 프로레슬러답게 선수들도 잇따라 화려한 기술을 선보입니다. 관람료가 무료인 이 행사는 1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대형 점포와 온라인 상점 등에 밀려 위기감이 높아진 상가 상인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때마침 요코하마를 무대로 프로레슬링 영화가 촬영됐는데 이와 맞물리면서 지역 명물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가 연합회 측은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행사를 열 계획이지만 일단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란 의회는 애완동물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의원들은 동물과 함께 한 지붕 아래서 생활하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 맞지 않으며 불결하고 퇴폐적인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란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주인들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가축 취급하며 비난하는 법안은 옳지 않다며 반발합니다. شرایط روحی خوبی نداشتم خیلی برام سرگرم کننده بود خیلی اوقات خوشی رو برام فراهم می‌کرد من از اون حال هوای افسردگی و 발의된 법안은 개와 고양이 그리고 거북이 등 반려동물들의 번식과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خدمت شما عرض شود با کلیاتش موافقم اما با برخی از موادش حتما مخالفت خواهم کرد با بعضی از قسمت‌هاش که به خود مثلا 국회의원 4분의 1이 서명해 비록 법안은 발의됐지만 반려동물 주인들은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강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유모차는 덮개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고층에서 누군가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생긴 구멍입니다. 당시 아기가 잠들어 있었지만 다행히 부모가 즉시 발견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법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봤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CCTV를 뒤졌지만 실패하자 담배꽁초에 대한 DNA 검사를 했습니다. 从今年3月1日起，高空抛物正式入刑，警方随即将该案受理为刑事案件进行初查，所以我们要求对全楼的住户进行DNA的排查。
검사를 통해 담배꽁초의 주인이 남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아파트 입주민 전원이 DNA 검사 대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결국 6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DNA가 담배꽁초에 묻은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아기의 부모에게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당사자인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출석한 건데 심의 결과는 이르면 일주일 뒤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한 공정위 전원회의는 12시간 만인 밤 10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전원회의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수 본인이 직접 설명하러 오신 이유가 뭡니까? 궁금하겠습니다. 공정위 역사상 대기업 총수가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나올 필요가 없는 전원회의의 모습을 드러낸 건 최 회장의 강한 소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3년 넘게 최 회장이 실트론이라는 반도체 소재 업체를 인수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2017년 SK는 LG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 51%를 사며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채권은행과 사모펀드가 가진 나머지 49% 지분이 30% 할인된 가격에 시장에 나왔는데 SK는 이 가운데 19.6%만 인수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습니다. 회사가 싼 값에 지분 전량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최 회장에게 싸게 지분을 사들일 기회를 줬다는 의혹이 나온 건 이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 측은 당시 회사 입장에선 이미 경영권을 확보해 지분을 더 사들일 이유가 없었고 중국 등 외국 자본이 남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최 회장이 채권단 공개 경쟁 입찰로 적법하게 인수했다는 입장입니다. 최 회장에 대한 제재 여부 등을 담은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실손보험 보험료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또 오를 전망입니다. 보험사들은 해마다 보험료를 인상해도 적자가 더 커지고 있다며 조정 상한선까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정인 기자입니다.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고객들에게 보험료 인상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20% 정도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초 이미 두 자릿수 인상을 경험한 가입자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그거가 아니라도 다른 것도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험사들은 심각한 적자를 다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올 3분기까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 보험료 100원을 받아서 보험금으로 131원을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보험사들이 고통을 감내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제대로 보험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근본 해결책 없이 해마다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비급여에 대한 지나친 그런 과잉 진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보험금으로 많이 나가서 결국은 이제 손해율이 여전히 잡히지 않는 130%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열리는 금융감독원장과 손해보험사 수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렇게 풀리지 않는 실손보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밥 먹는 분들이 늘면서 식기세척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기세척기를 살펴보니 세척 시간은 물론 물 사용량과 에너지 비용에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규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기세척기 5개 제품의 성능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모든 제품의 세척 성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기준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등 경제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같은 용량의 제품 간에도 온라인상 가격 차이는 최대 2.3배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세척 시간도 자동 코스와 표준 코스에서 각각 최대 1시간 반과 50여 분 차이가 나 제품별로 1.8배 차이가 났습니다. 오염된 식기를 한 번 세척하는 데 소비되는 전력량도 자동 코스에서 최대 1.4배, 표준 코스에서 최대 1.1배 차이가 나며 이에 따른 연간 에너지 비용도 각각 최대 31,600원과 6,800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고온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품입니다. 자동 코스에서 세척 시간이나 에너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별 물 사용량의 차이도 컸습니다. 자동 코스에서 최대 1.4배, 표준 코스에서는 최대 1.6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물 사용량은 식기세척기를 사용했을 때 제품 간에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자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성능 차이를 포함해 발생 소음과 부가 기능 등에 대한 품질 정보를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미세먼지에다 짙은 안개까지 껴있어 하늘이 온통 희뿌연 회색빛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 정도 높은데요. 오늘 중부와 광주, 전북, 대구, 경북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9시까지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가세하면서 눈앞이 갑갑합니다. 지금 안개 분포도에 붉게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도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연무 현상으로 남아있겠습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제주도에 10에서 30, 남부지방에 5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구가 11도 등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5도, 주말인 모레 아침에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이렇게 매서운 추위 속에 내일은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 많은 눈도 쏟아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